이제 법률행위 대리에서 6-2 챕터에서 무권 대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갑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병과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임대차 계약은 갑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걸 보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무권 대리는 뭐죠? 대리권이 없는 그 대리행위죠. 그러니까 이 갑을 병이 있는데요. 이 을이 대리권이 없답니다. 대리권이 없이 대리 방식으로 법률행위를 한 거예요. 상대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무권 대리 같은 경우에는 무권 대리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효과가 어떻게 되죠?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원칙 무효인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상대방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도 자기는 대리권이 있는지 알고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설령 알았다고 하더라도 어떤 면에서는 악이더라도 이 사람을 보호해 줄 어떤 여지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무권 대리 파트에서 뭘 배우냐면 본인이 추인할 수 있는 권리를 본인에게 추인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데,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무권 대리 행위 자체를 그냥 인정을 하는 거죠. 무권 대리 행위 자체를 인정을 해서 소급해서 그 효력을 발생시키도록 하는 것이 추인입니다. 그래서 추인권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병은 이 갑에 대해서 너 추인할 거니? 하고 물어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걸 최고권이라고 하죠. 최고권이요. 병은 갑에 대해서 추인 여부에 대해서 확답을 최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걸 최고권이라 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철회권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철회권. 이 철회권은 이 병이 선의인 경우에,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리행위가 무권 대리행위라는 것을 인지를 못한 거죠. 진정한 대리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이 거래를 한 그 상대방 병은 난 이거 다 귀찮으니까 그 계약 완전 없던 걸로 할게 하는 그런 권리를 인정을 하는데 이걸 철회권이라고 합니다. 철회권은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에 해야지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추인을 해버리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기 때문에 철회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철회권도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135조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35조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추인도 얻지 못하고 대리권의 증명도 할 수 없는 경우에 이 병이 의뢰대에게 책임을 묻는 겁니다. 어떤 책임을 묻는 거냐? 그러면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겁니다. 병의 선택에 따라서. 그게 이제 135조 책임이죠. 135조 책임은 강력한 책임이죠. 그죠? 왜냐하면 무권 대리인에게 계약 자체를 이행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병은 선이 무과실인 경우에 135조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한번 편하게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틀린 거 하고 있죠. 틀린 것은 하면서 추인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무권 대리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추인이 있으면 소급해서 유효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추인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거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갑은, 즉 본인은 위 임대차 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할 수가 있죠.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그 대리행위의 효력을 그냥 인정하겠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 무권 대리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효과를 자기한테 받겠다는 의사표시인데,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죠. 그래서 법률행위, 상대방이 있는 단독에도 법률행위잖아요.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분류식 행위라고 하죠. 분류식 행위. 그래서 방식에 제한이 없고 명시든 묵시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겁니다. 3번 병이 계약 당시에 을에게 대릴 건 없음을 알았던 경우에는, 그러니까 병이 알았다는 것은 뭐죠? 악이라는 얘기죠. 악의 대릴 건 없음을 알았대요. 그러면 병의 갑에 대한 최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 틀렸네요. 이것은 이제 최고권과 그 다음에 철회권을 비교를 하면서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한번 살짝 써볼까요, 여기다? 그러면 최고권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물어보는 거죠. 추인 여부의 확답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경우에는 물어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너 추인할 거니? 나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서 궁금한데 추인할 거니? 하는 것은 상대방이 그 행위가 무권대리 행위인지를 알았든지 몰랐든지 물어볼 수 있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래서 최후권은 상대방이 선이 악이 상관없이 다 행사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반대되게 철회권은 악의인 경우에는 행사할 수가 없어요. 선의인 경우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했죠? 왜냐하면 악의인 경우에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이 그 무권 대리인을 알고 딱 계약을 체결했는데 알고 이거 무권 대리인이야. 그래서 대리권이 없어. 알고 했는데 나중에 자기 귀찮아졌다고 이거 그냥 없던 걸로 하게 되면 이 사람한테 너무 관대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선의인 경우에만 철회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4번 봅시다. 설명했고요. 갑이 임대기간을 단축하여 위 임대차 계약을 추인한 경우에 병의 동의가 없는 한 그 추인은 무효이다. 이거 왜 그러죠? 추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답이 나옵니다.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권 대리의 효과를 본인이 알면서 그대로 받겠다는 의사표시예요.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조건부 추인이나 이런 경우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축하여 어떤 조건부 추인이나 아니면 기간을 단축해서 내용을 변경하는 추인 같은 경우에는 안 됩니다. 추인은 무효이다. 예, 맞네요. 그죠? 5번 봅시다. 갑이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인임대차 계약은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예, 추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권 대리의 추인은 소급효가 있죠. 그래 맞죠? 그래서 틀린 것은 답은 나왔죠. 3번입니다. 예, 3번 보겠습니다. 예, 행위 능력자 을은 대리권 없이 행위 능력자입니다. 대리권 없이 갑을 대리하여 갑이 보유하고 있던 매수인의 지를 병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병은 을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을은 그 계약금을 유흥비로 탕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실관계를 한번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이 갑이 본인이죠. 그죠? 본인입니다. 본인인데 을은 대리권이 없죠. 무권 대리인입니다. 그러면서 행위 능력자예요. 그죠? 그리고 상대방 병한테 병과 무권 대리 행위를 했어요. 무권 대리 행위했습니다. 그 무권 대리 행위가 이 갑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하는 무권 대리 행위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1번 읽어볼까요? 1번 이 상태를 보면서 읽어봅시다. 매수인의 지위 양도 계약 체결 당시 을의 무권 대리 사실을 모른 병은 갑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 병이 철회를 하는 거예요. 철회. 우리가 철회권 행사 뭐죠? 선의여야죠. 선의. 그죠? 이 을의 무권 대리 사실을 몰랐다고 하기 때문에 선이 맞죠. 그래서 철회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 이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은 맞습니다. 그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2번 봅시다. 병이 계약을 유효하게 철회하면 무권 대리 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철회의 효과는 뭐죠? 철회? 그냥 끝내는 거죠. 끝내는 거.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죠? 3번 볼까요? 3번. 병이 계약을 유효하게 철회하면 병은 갑을 상대로 계약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무슨 얘기죠? 이 병이 철회를 했습니다. 철회를 했죠? 철회를 하면 효과가 확정적 무효가 되죠.
확정적 무효가 됐는데 갑자기 이 병이 을한테 줬던 계약금을 병이 갑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할 수 있느냐의 이제 문제죠. 그런데 무효가 됐는데 뭘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철회를 했잖아요. 병이 철회를 하면 갑한테는 전혀 효과가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을과 병끼리 둘 사이의 문제로가 딱 국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끼리 그냥 북 치고 장구 치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병이 을한테 계약금을 줬죠. 그죠? 이 계약금 준 걸 당연하게 을한테 반환 청구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갑한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3번은 갑상되니까 틀렸죠? 틀렸습니다. 답이 3번이네요. 4번 봅시다. 4번. 병이 계약을 철회했답니다. 그러면 갑이 그 철회 유효를 다투기 위해서는 을에게 대릴 권 없음을 알았다는 것을 병이 알았다는 것에서 증명해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의의 경우에 한해서 병의 선의의 경우에 한해서 철회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철회 효과를 다투는 측에서 왜냐면 선의는 추정하기 때문에 이 병이 입증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그 철회권의 무효를 주장하는 본인이 이걸 깨트리기 위해서는 병의 악의를 입증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죠? 왜냐면 병의 선의는 추정이 되니까 이 철회권의 효과를 부정한 측인 본인 측에서 그 무효를 입증하려면 병의 악의를 입증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갑이 증명해야 한다. 예, 맞죠? 그죠? 병의 계약 철회 전 갑이 사망하고 을이 단독 상속인이 된 경우에 을이 선의무가 실린 병에게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바랍니다. 이게 맞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봅시다. 우리가 갑을 병 해가지고 이 사람이 무권 대리인이네요. 근데 이 본인이 지금 사망한 경우잖아요. 5번 지문 보니까 사망하면 무권 대리인이 지금 상속을 받는 경우인데 상속을 받죠. 상속을 받으면 상속의 효과는 포괄적 이전이라고 했죠. 포괄적 이전. 그래서 다 갑의 어떤 권리든 뭐 채무든 다 상속을 한꺼번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을이 뭔 얘기를 하냐면 나는 추인 거절권, 본인에게 추인 거절권도 있잖아요. 추인 거절권도 상속했으니 이 무권 대리행위의 추인 거절권을 내가 행사해야겠다 얘기를 하는 거죠. 될까요? 예, 안 된다는 얘기죠. 자기가 먼저 이 무권 대리 행위를 해놓고 이 추인 거절권, 본인의 추인 거절권을 상속했다는 이유로 이 추인 거절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의 측에 반한다. 맞죠?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맞고요.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X표시 합시다.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게 맞는 얘기죠? 이거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표현대리를 지금 보고 있는데 표현대리에 공통적인 적용 요건이라는 게 나옵니다. 표현대리는 125조, 126조, 129조 해가지고 사유가 다 다릅니다. 각 사유들이 있어요. 그 조문마다. 그래서 그럼 한번 기억할 때는 125조 뭐죠? 수권 표시가 있는데 실제로는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은 경우죠. 그죠? 126조는 뭐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라고 하고 129조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라고 하죠. 그죠? 이 세 가지의 사유가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사유에 상관없이 표현대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딱 똑같은 것들이 있어요. 뭐냐? 우선 이렇게 표현대리도 유권대리처럼 삼면관계가 이렇게 만들어져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 행위가, 이 표현대리 행위가 유효해야 돼요, 유효. 그리고
이 병은 선의, 무과실, 이것은 공통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표현 대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 을이라는 사람이 대리권은 없는데 그 나머지 행위는 다 유효하다. 그래서 표현 대리 행위 자체는 유효해야 한다. 이 소리는 뭐죠? 표현 대리 행위가 유효하다는 건 103조 위반이라거나 그다음 뭐죠? 반사회 질서 행위면 안 되죠. 무효니까. 104조라든지 104조는 불공정한 법령이죠. 이것도 무효니까 안 되죠. 그리고 만약에 이 표현 대리 행위가 토지거래 허가 대상 토지인데 그 허가 없이 어떤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무효죠. 이렇게 무효가 되는 행위를 대상으로 이 표현 대리 행위는 적용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 설명했고요. 2번 봅시다.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 계약이라도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대리 행위가 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자기 계약은 대리인이 할 수가 있나요? 자기 계약이 그럼 뭔가요? 자기 계약이 대리인이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하면서 자기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자기 계약이라고 하죠. 자기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다, 유효다? 무효입니다. 무효. 자기 계약은. 왜냐하면 본인의 이익이 해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무효인데 본인이 무효입니다. 무효. 무권 대리죠. 무권 대리. 그러니까 자기 계약을 했으니까 대리 행위로 했으니까 무권 대리 행위죠. 무권 대리 행위가 되는데 본인의 허락이 없으니까 무권 대리 행위가 되는 거예요. 본인 허락이 있으면 그런 자기 계약도 유효한 대리 행위가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 계약은 무권 대리 행위입니다. 근데 본인이 추인을 한답니다. 추인하면 어떻게 되죠? 소급해서 유효가 되죠. 유효한 대리 행위로 될 수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럼 3번 볼까요?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의 무권 대리. 본인의 추인 여부에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무효하다죠. 우리가 이제 우리 그 민법 조문에 보면요. 무권 대리를 계약의 무권 대리, 그 다음에 단독행위의 무권 대리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보면 이게 아마 135조까지가 내용이고 136조를 단독행위의 무권 대리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럼 단독행위가 또 나눠지잖아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있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같은 경우에 이 무권 대리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무권 대리 규정은 뭐죠, 주로? 뭐 추인, 최고, 뭐 철회, 또 뭐 있죠? 135의 무권 대리인의 책임, 무권 대리인의 책임 이런 걸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는 이런 적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는 상대방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뭐 상대방이 최고를 한다거나 뭐 철회를 한다거나 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용이 안 돼요. 근데 상대방이 있는 단독 행위는 단독 행위지만 그 상대방이 무권 대리 행위에 동의를 해서 한다거나 이의제기가 없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 계약의 무권 대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왜냐? 이 상대방이 있는 단독 행위는 어떻게 보면 약간 계약이랑 유사한 면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3번은 완전 틀린 얘기잖아요.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도 아니고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라고 해요. 그러면 확정적으로 무효입니다. 확정적으로 무효죠. 아예 적용 자체가 안 되니까 그냥 무효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무권 대리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무효니까. 아시겠죠? 4번 봅시다. 대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 의사표시를 하였고 상대방도 이를 안 경우에 본인은 그 대리 행위에 대해 책임이 없다. 답은 나왔네요. 이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죠 이게? 대리권 남용이라고 기억하시나요? 대리권 남용. 대리권 남용이 뭐죠? 대리권 남용이라는 것은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일을 해야 하잖아요. 대리 행위를 해야 하는데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그 권한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보면 우리가 비진입 표시 배웠잖아요. 비진입 표시. 비진입 표시랑 유사하다고 보는 거죠, 이게. 비진입 표시는 그 내심의 효과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죠. 근데 이 대리권 남용도 표시는 대리행위를 한 거예요. 마치 본인을 위한 것처럼 표시를 했는데 실제로는 자기를 위한 거니까 이게 일치하지 않는 거랑 비슷한 것처럼 보여서 이 비진입 표시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뭐라고 했죠? 유추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비진입 표시는 원칙이 유효고, 원칙이 유효죠. 원칙이 유효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되는 게 비진입 표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리권 남용 행위를 했는데 상대방이 이를 알았죠. 알았을 경우에는 무효가 되니까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되죠? 본인은 책임이 없는 거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4번 봤고요. 5번 봅시다.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미등기 부동산에 관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 이거 봤던 얘기인데 권한을 정하지 않은 임의 대리인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보존. 하나 더. 성질이 변하지 않으냐는 범위에서 이용행위, 계량행위를 할 수 있죠. 그죠? 이 두 개를 할 수가 있는데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한답니다. 본래 이 어떤 부동산은 뭐 보존 등기를 반드시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안 할 수가 있어요. 안 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보존 등기를 하면 특별히 뭐 어떤 뭐가 막 변하는 행위인가요? 그냥 보존 등기를 그냥 할 뿐이죠. 그죠? 그래서 이 보존 행위입니다. 현상 유지 행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할 수 있다. 맞겠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보존 등기가 보존 행위냐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보존 행위 또 뭐가 있었죠? 뭐 소멸시효의 중단, 또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뭐 처분,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5번은 이렇게 풀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 나왔습니다. 6번 봅시다. 권한을 넘은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이건 옳은 겁니다. 옳은 거. 기본 대리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표현 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이건 틀렸네요. 126조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126조. 126조는 갑을병이 있고 기본 대리권, 월권행위, 병이 정당한 이유 뭐 이렇게 인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기본 대리권이 있는 상태에서 그 권한을 넘은 경우 월권행위가 있어야죠. 기본 대리권이 있는 상태에서 이게 기본 대리권 범위라고 하면 여기 있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기본 대리권을 넘는 행위. 여기 있는 행위를. 그죠? 그래서 기본 대리권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네, 틀렸습니다. 복인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은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없다. 이거는 그냥 감각적으로 푸셔야 돼요. 감각적으로. 사실 이걸 막 이렇게 갑을병을 꼭 그려야 하는 상황도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시간이. 여러분이 처음 공부하시기 때문에 이걸 그리면서 계속 공부를 하시면서 점점 시간이 단축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단축이. 근데 나중에 딱 시험장 가서는 기본 대리권 아주 넓어. 응? 넓어. 그래서 이 뭐 복인권 없는 대리인 선임한 본인 대리인의 권한은 기본 대리권 될 수 없다. 틀렸겠죠? 웬만해서 기본 대리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나중에는 그렇게 푸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너무 쉽죠? 강행규정 위반, 표현 대리 안 된다. 아시겠죠? 4번. 그리고 법정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에 표현 대리는 성립할 수 없나요? 기본 대리권도 없죠. 법정 대리권도 되고 임의 대리권도 되죠. 틀렸네요. 그죠? 5번이 답이겠네요. 그러면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 이건 너무 쉽죠? 법률행위는 법률행위를 할 그 당시를 기준으로 대부분 다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적어도 시험 보면서는 거의 대부분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냥 설령 이걸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법적 마인드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렇지 행위 당시지 맞지 하면서 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5번 맞습니다.